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며칠 전에 3학년, 1학년 다 포함해서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봤죠. 1, 2학년 거야 흔히 말하는 이제 학력 진단평가, 교육청 모의고사죠. 다른 말로 하는데 3학년이 드디어 6월 모평을 봤습니다. 실은 이 6월 모평은 굉장히 관심사가 있었죠. 3월, 4월부터 니네 문과 큰일 났다, 난리 났다부터 시작해서 선택 과목 유불리 논란부터 말을 시작했고, 실제로 평가원에서 내는 새로운 바뀐 수능의 첫 번째 테스트 필드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서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었고, 제발 이제 한 4,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요런 것들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몇 마디 그냥 좀 입 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6월 모평 몇 마디만 하자. 대부분 들어본 얘기 있겠지만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실천하고 깨닫고 느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가벼운 잔소리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복불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은 올해 정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계속 저 입장에서도 고민되는 건 국어랑 수학의 선택 과목입니다. 자, 뻔하죠. 과목의 특징만 보면 뻔할 수도 있긴 하지만 과연 입시라고 하는 게 내 선호도만 가지고 그게 항상 결과랑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 뭐 각 사교육 기관에서 예측하는 정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몇몇 자료를 모아보면 어느 정도 경향성이나 이런 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바뀐 수능 처음 평가 모평이 굉장한 의미가 있지요. 자, 뭐가 바뀌었냐면 새로 바뀐 통합형 수능이다 라고 돼 있죠. 통합형 수능. 저는 이게 이제 제대로 된 통합형인지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예전에 국어가 AB형으로 갈라져서 문과형, 이과형으로 갈라진 시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어나 영어는 스쳐갔던 추억이고 수학 같은 경우가 문이과가 전통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다가 통합형 수능 교육과정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이과가 점점 합쳐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수학도 문이과를 합쳐서 줄을 세우죠. 실은 되게 말이 안 됩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쉽게 말해서 문과 학생들은 굉장히 불리하고 이과 애들은 노났죠. 올해 재수생들은 그래도 찬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유리해집니다. 그렇다고 이과 가는 게 좋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치 한 3배 어려웠던 게 2배 어려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고 선택 과목을 고르는 게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뭔가 선이 바뀌었어. 그럼 누군가 유리하고 누군가 불리하겠죠. 그 유불리를 가만히 앉아서 통수를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유리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 제발 또 얘기하지만 선택 과목 잘 고르자. 자, 총평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뭐 뉴스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발표를 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변별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쉽진 않았다는 얘기죠. 저 애매한 표현은. 공통 과목의 난이도가 상승했다. 이건 수학에 관한 내용인데 선택 과목 때문에 유불리 논란이 정말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하나 수학 같은 경우는 기하나 미적분이 어렵죠. 확통보다는 어렵습니다. 이과 수학 상당히 어렵죠. 예전에 미적분 2 시절엔 극악 난이도를 막 했죠. 막 정답률 1%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야 어려운 과목을 공부를 한 친구들한테는 점수를 조금 더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니? 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죠. 그랬더니 안 그래도 수학을 더 잘하는 애들이 더 어려운 공부를 좀 더 했다고 해서 거기에 어드밴티지를 주면 문과는 죽으란 소리냐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3, 4월 모의고사 그 점수를 분석한 자료들 그런 게 많이 나왔죠. 그랬더니 어떤 짓을 했냐? 30문제 중에서 22문제가 공통이죠. 문이과가 똑같은 시험지를 보는데 거기에다 변별력을 걸어버린 거죠. 요번에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범위의 문제에서 예전에 그 이과 수학 미적분에서 볼 듯한 그런 냄새가 나는 문제도 몇 개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똑같은 문제를 줄 세우면 그런 유불리는 좀 잠식되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당연히 똑같은 문제를 주면 문과가 잘 맞출까요? 이과 애들이 잘 맞출까요? 당연한 질문이죠. 문과보다는 아무래도 이과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수학과를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 난이도를 걸렸더니 선택 과목의 유불리는 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냥 된통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큰 차이가 없이 두드려 맞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좀 이따 수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쨌든 문과는 뒷목 잡고 쓰러질 상황입니다. 올해 이제 난리죠. 영어는 이제 EBS 이제 직접 연계가 아니라 간접 연계를 한다. 뭐 50%로 연계율을 줄였다라는 얘기는 EBS에서 덜 낸다는 얘기죠. EBS에서 덜 낸다는 얘기는 처음 보는 내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요번에 영어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상대평가냐, 그러니까 절대평가냐, 절대평가 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말을 하는 학생이 있을 만큼 난이도가 조금 높았던 얘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고 매년 영어는 조금씩 어려워지는 경향성을 띈다고는 하지만 이번 수능, 이번 6월 목표는 영어가 쉽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들이 합니다. 자, 그럼 뭐가 그리 바뀌었냐고 떴더는데 방금 제가 밑밥을 많이 깔았죠. 국어입니다. 국어는 선택 과목이 두 개인데 화작과 언매가 있죠. 보통 1대 3 정도로 선택을 많이 하는데 언매가 문법이고 이 화작이 예전에 국어시험지 앞부분에 나왔던 읽기, 쓰기 약간 이런 컨셉이죠. 뭐가 쉽냐? 얘가 더 쉬워요. 얘가 조금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 과목이 들어가는데 어려운 과목을 치는 친구들한테 가산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수를 조금 덜 받아도 같은 등급을 맞을 수 있는 게 생깁니다. 자, 수학은 선택이 3개죠. 확통, 미적, 기하인데 요거 2개 그냥 이과라고 부르고 요게 이제 문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3만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로 따지면 문과, 이과, 그리고 나형, 가형을 요 정도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공부량이 문과 좀 늘었고 이과는 굉장히 좀 가벼워진 부분이 있다. 왜냐면 2년 전만 하더라도 이과는 요거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만 고르고 요거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좀 나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등급 컷 제일 중요한 얘기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를 먼저 볼 텐데 왼쪽에 1등급 컷이고 오른쪽에 2등급 컷입니다. 자, 보시면 뭐 쭉 나와 있기는 한데 2점, 많게는 한 5점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화법과 작문 예를 들겠습니다. 종로에서 나온 걸로 예로 들면 종로 기준이라면 내가 90점을 맞았어. 근데 화법과 작문,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89점을 맞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야. 근데 점수를 막 냈더니 89점이야. 그럼 넌 1등. 근데 화작을 선택했어. 그리고 막 채점을 했더니 89점이야. 그럼 넌 2등급.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2점 차이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친구들도 있겠죠. 2등급으로 내려가도 비슷한 정도의 갭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거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2, 3점에서 한 4, 5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 한 문제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 한 문제가 아쉽다. 그러면 언매를 선택하는 게 나을 것이고 물론 점수가 높은 친구겠죠. 야, 내가 문법 공부를 해가지고 한 문제를 더 맞추느니 야, 그냥 좀 쉬운 거 화법 체크해서 한두 문제를 더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화작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은 국어보다는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수학이죠. 확통과 미적분 기하입니다. 확통과 미적분 4점 차이가 납니다. 이투스 기준이나 EBS 기준이라고 하면 6점 차이가 나고 진학사에서 얘기한 기준으로 따지면 무려 7점까지도 차이가 나죠. 무슨 얘기냐? 확통을 선택한 문과 학생과 미적분을 선택한 이과 학생이 미적분이 좀 어려웠어. 그래서 내가 너보다 두 문제를 더 틀렸네? 그래도 같은 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문과 학생들이 고득점을 맞아야만 좋은 등급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과라면 웬만하면 피해가지 않으셔야 된다. 그리고 실은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기하 미적분을 요구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 나사공대라는 약간 비하되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냥 수학 나형 가도 돼. 받아줄게. 사탐 선택해도 와서 열심히 하면 되지. 꼭 너 사탐을 선택했지만 우리 공대 들어올 수 있어. 우리 물리학과 들어올 수 있어. 우리 화학과 들어올 수 있어. 이런 학교들이 좀 더 있었어요. 그러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하 미적분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과라고 하면 요걸 선택하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던 거 해도 괜찮지만 뭐 가능하다면 기하를 좀 추천합니다. 왜? 학습량이 적습니다. 학습량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 그럼 영어는 체감 난이도가 좀 올랐다고 얘기 드렸고, EBS 연결이 감소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원 많이 다니게 될 거라고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9월 모평, 그다음에 11월 수능에 가서는 난이도가 조금 조절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원래 10% 맞춘다고 그랬거든요. 상대평가하면 1등급이 4%인데 작년에 10%가 나왔고, 원래 한 9% 10% 맞춘다고 했는데 올해는 요번 시험은 그거보다 좀 적게 나올 거라는 예측들이 많아서 난이도는 조금 조정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대충 한번 떨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한 2, 3분 떠드는 거는 고3 수험생 또는 재수생들에 대한 약간 잔소리조가 됩니다. 뭐 할 거냐? 자, 현역이다라고, 고3이다라고 하면 내신 끝까지 좀 챙기셔야 됩니다. 올해 정시가 늘었다. 모의고사 말아먹었다. 코로나 때문에 공부 안 해서 내신 작살났다.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의기양양하게 정시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객기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신하고 수능이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신 8등급 맞은 애가 수능 1등급을 맞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수시 6장의 카드를 제발 헛되이 쓰지 않게 0.1점이라도 올리게끔 최선을 좀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정시도 많이 늘어나서 좋죠. 변수도 그만큼 많습니다. 제발 요런 깝치는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시 파는 캥이는 내신 안 나왔으니까 정시밖에 안 남은 거를 자기의 선택이라고 좀 우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 하는 것부터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말고사 끝난 이후로는 뭐냐? 예전에 저희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오, 그래. 이제 곧 여름방학이네? 전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때릴 뻔했거든요. 왜냐? 이 미친놈아, 기말이 끝났으면 수능 공부를 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뭘 하다니 정말 몰라서 묻는 얘기냐라고 정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기말이 끝났어. 실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입시가 많이 심플해졌죠. 자소서 한 장 쓰면 복붙해서 돌려막기 하는 거고, 대부분 클릭만 하면 추천서나 자소서가 많이 없어지고 자소서 질문 하나가 없어졌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야, 네 문제에서 세 문제로 줄어들고 어차피 시험 아니라고 하지만 질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묵직합니다. 자소서 작성해 보시면. 그래서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수시만 파는 멍청한 집. 전 수시파예요 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제 귀에는 좋게는 들리지 않는 게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요만한 기회가 실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번 오지 않기 때문에 한 4, 5개월 그냥 내가 뭔가 최선을 다했다 라는 정도의 생각은 좀 가질 수 있게 뭔가 여러분들이 꾸준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멘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라도 맞추면 누가 정시를 꼭 가라는 게 아니라 두세 과목 정도 전략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아먹은 내신을 심폐소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지 않은 학교가 모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내신이 쓰레기다, 정말 회생불능이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4, 5개월 공부해서 등급 한두 개만 올리면 괜찮은 학교를 두드릴 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말고 모의고사 등급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해야 할까요? 라는 따위의 멍청한 질문은 뻔히 짜고 치는 고수업 같은 질문이니 하지 않고 제발 뭔가를 시작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얘기를 좀 할 건데 좋아하는 과목 말고 잘하는 건 해라. 혹은 등급이 잘 나오는 거 선택해라 라고 돼 있는데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야, 너 과탐 선택 뭐 할 거니? 나 물리화학. 제가 뜯어 말립니다. 왜? 지금 괜찮거든요. 제가 물리학을 좀 하거든요. 라고 하지만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물리학 중에 하나는 픽하시고 지학 생물 중에 하나를 꼭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물리화학은 다루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틀리면 1등급이 위태롭습니다. 작년 1컷도 물리는 50점 만점입니다. 자, 수능날 완전히 확실하게
물리나 화학을 한 문제도 한 문제도 안 틀릴 자신이 있으시면 선택하셔도 됩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남은 선택 과목 할 때 투 과목 같은 거 지르는 거 제발 하지 마십시오. 과학 2를 골랐다 그러면 너 서울대를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투 과목은 내가 논술 과목으로 좋은 학교를 가겠다 싶을 때 후보지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점에 1등급인 과목은 제발 피하십시오. 1년 공부해서 죽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국어 수학 선택 과목 결정. 편한 거 말고 등급 나오는 거라고 했는데, 자기의 점수대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내야 되느냐라고 열심히 고민하는 거죠.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학교 1학년 커리를 대부분 결정할 때 학교에서 어느 쪽으로 선택할지 결정에 따라 선택 과목이 좀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국어는 실은 지금 3학년이라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약간의 선택권이 있죠. 왜냐면 기하나 미적분을 다 배운 학교들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요건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만, 논술을 지원하지 않을 친구라면 학습량 자체는 압도적으로 기하가 적기 때문에 내가 기하에 좀 재능이 없다라고 기피하려고 하는 학생일지라도 미적분보다는 기하가 조금은 더 유리한 점이 많다 정도만 전달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소개 영상보다는 잔소리 영상이 됐습니다만, 다 그 중에 한 개라도 좀 새겨 들으시면 다음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잔소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